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각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외국인들은 영어로 된 내용을 접할 때 자국의 언어로 번역, 이게 말 그대로 해석이라는 개념이죠. 해석을 해나가더라. 그런데 데이빗 누네는 그 해석, 번역의 과정은 최하위의 독해다. 이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은 영어로 된 내용을 읽고 고개가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understanding, comprehension이 됐다라는 요 경지까지 올라와야지 독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읽으면은 reading이라는 개념을 comprehension 쪽, 이해 쪽의 관점으로 덤어올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십시오. 데이빗 누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문적 용어로 이 과정을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concentration의 과정을 거치면은 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summary, 요약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자 여러분들 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건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를 판단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한답니다. 한번 볼게요. 1단계 가장 최하위의 독해법 적용합니다. 보다 frequent 빈번한의 뜻이고요. use 사용, 컴퓨터의 보다 빈번한 사용이 make a serious danger,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to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어때요? 시원하게 우리말로 해석했죠?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막판까지 딱 와가지고 내가 뭘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경험 없나요? 글을 다 읽었어. 답을 딱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게 뭐였지? 또다시 글을 다시 읽지는 않았습니까? 라고요. 이 과정이 초반부터 연습돼서 훈련돼서 없어져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독해법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지문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요. 예. 아까 컴퓨터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판단하건대 제 생각도 아마 그럴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요. 요 지금 문장, 한 문장을 구성하는 13단어가 3단어 정도로 압축 요약이 되더라. 이게 바로 concentr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이 내용을 움직이는 힘일까요? 컴퓨터. 중요한 단어 느낌 오죠? 또 한 단어 꼽아보실래요? danger. 위험하구나 컴퓨터가. 한 단어만 더요. 우리 건강에. 이런 식으로요. 글이 보다 빈번한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좀 버리고 핵심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독해법이 바로 올바른 독해법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 학생들한테 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 바로 전강에서 제가 파트 1에서 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었어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을 보시고 어떤 정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제 독해 수업 재밌습니다. 혹시 제 독해 맛보기 강의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첫 강 한번 꼭 좀 들어가서 보십시오. 수업 진행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독해법이 다 사라지고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뒤에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보 20단어 이상으로 지금 한 문장이 구성이 돼 있죠. 이거를요. 다 읽어 나가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글을 끝까지 못 읽습니다. 또 하나. 정보가 많으면은 글을 다 읽고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핵심 내용에 집중한다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중요할까요? 시간 좀 들여볼게요. 집중하시고 화면 보시면서 자, 이 문장을 움직이는 힘, 나는 어디에 집중할까? 저는요,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딱 2단어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200명으로 출발을 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로 교육한대요? 4,000명을 교육한대요. 잠깐만, 작가가 왜 200에서 4,000을 썼을까요? 앞에 뭘 염두에 두고? 성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학교가 성장하네? 다음으로 글이 어떻게 연결될까? 그래서 바로 Connecting Reading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주창하는 올바른 독해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글을 읽다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 글오를 몰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휘 때 얘기했었습니다. 기본 어휘 동사부터 한번 익혀보십시오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좀 더러더러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글을 글답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데이빗 누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스키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킵을 하되 읽었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글이 understanding, 이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I lost my way, 길을 잃어버렸대요. In the gravity, 중력 속에서 글을 잃어버렸대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해되세요? 내가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들 이런 독해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그냥 1대1 대응해가면서 글을 읽는다고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말도 안 되는 정보죠.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다가 거슬립니까? 중력 속에서가 거슬립니까? 이 두 개 문장을 붙여보니까 아마도 중력 속에서라는 말이 좀 거슬릴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뭐 하라고요? 스키핑 해보세요. 뒤로 넘어갑니다. Overshore saddle. 아예 단어를 모르겠네요. saddle. 맞죠? 또 넘어갑니다. With scooped pearls. scooped pearls. 굉장히 생소한데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키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석학 중에 석학 데이빗 누넨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단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들을 연결시켜 보자고요. 산에서, 잠깐만, 내가 읽은 정보가 뭐죠? 내가 길을 잃었죠.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산에서 길을 잃었어.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네. 이게 바로 이해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지금 짧은 문장인데 요 문장 다음으로 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는 독해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짧지 않네요. 독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만 독해가 아니다. 제가 문과기가 찍어주마라는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적중을 한 게 있었어요. 패턴 앤 시그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투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국가직에 여지없이 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요, 영어는 글을 구성하는 전개 방식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국가직 기출 어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풀어보려고 해요. 이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 교재에 이 패턴과 시그널링, 아마 공무원 제 자랑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요. 이렇게 패턴과 시그널을 한 유닛으로 만든 교재는 우리 공무원 시장에서는 단 한 권도 없을 겁니다. 저만 유일하게 그 개념을 만들어 놓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게 이번 국가직 어휘 문제였었어요. 어휘편 들은 학생들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뭐 technician, equivalent 같다라는 개념, network simulation, 여기까지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빈칸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적 개념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나는 요게 보였어요. in the same way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게 바로 패턴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similarly,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수는 이렇게 번역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고, 고수는 이 표현을 보자마자 뭘 떠올린다? 서로 다른 소재에 대한 유사점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예를 많이 들어줘요. 공유, 김세현. 소재는 서로 다르죠.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공유, 정말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마찬가지로 김세현 대단히 잘생겼다. 소재는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자, 이쪽 한번 봐볼게요. 마우스 포테이로 요 표현하고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카우치 포테이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마우스 포테이로하고 카우치 포테이로가 서로 뭐하다?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죠. 소재는 분명히 다르죠. 마우스 포테이로, 카우치 포테이로.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둘 다 너무 잘생겼다, 같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뭐가 나온다? 똑같다, equivalent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독해도 있다는 거죠. 오, 독해가 이런 차원도 있군요. 그냥 난잡하게 우리말로 말을 번역하는 게 그게 독해의 처음이다 끝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제 독해 들으세요. 제 독해 들으시면은 독해 틀림없이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출 강의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진행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독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독해 준비 방법 마치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